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오랜만입니다. 아르마다입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BJ로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미국 축구, 그리고 곧 개막할 미국 야구와 일본 야구, 마지막으로 EFL과 EFL, 잉글랜드 축구 리그까지 6종목 조금 더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기록한 이 두 자릿수 연승 기록들로는요, 화살표 따라서 화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방송 데뷔했던 첫 해 3번, 그리고 작년 4번 해서 이렇게 총 7번의 10연승 이상 연승 기록을 단 2년 만에 기록해 줬고, 모든 기록들 단 2조합만으로만 만들어낸 기록들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나야지만 연승으로 제가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3번과 4번, 그리고 올해 또 5번 도전까지 저와 함께 이렇게 대기록들 만들어가면서 조금은 건설적으로 베팅해 보실 분들께서는 카카오톡 아이디로 친구 추가해 주시거나, 우리 숲TV 형님들은 패키지 단가 확인하시고 후원하시면은 쪽지함으로 데이터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르마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떠한 형태의 사설 사이트 홍보를 금지하고 있으며 반드시 합법적인 배트맨 프로토를 기준으로 분석하고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위 신고는 법적 처벌 대상 될 수 있다라는 것도 한 번 더 전달드리면서 2월 10일입니다. 강승부와 중승부 오늘 3연속이죠. 3연속 금액업 적중 도전과 그리고 통합 벌써 6연승 도전 프리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귀하고 나서 그래도 조금은 살짝은 조금 침침한 분위기였는데 그래도 확 또 이렇게 올려냅니다. 연승 구간 아르마다는 그래도 항상 형들한테 검증이 된 증명이 된 열혈사인님 부분이니까. 별풍선 100개 적중 기원. 열혈사인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알바트로스 형님도 데이터 바로 발송해 드렸습니다. 다들 또 감사드립니다. 자, 첫 번째 클리블랜드랑 미네소타 경기부터 그러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경기 오늘 재밌는 경기죠. 재밌는 경기인 게, 자, 일단은 클리블랜드 쪽에다가 집중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성골입니다. 오랜 시절부터 봐왔고, 근데 예전에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도 정말 그 왕조 시절이 있었지만 그 왕조 시절에 정말 불을 붙인 게 바로 케빈 듀란트의 영입이었죠. 그러니까 지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왕조 시절도 보시면은 1번과 2번의 스테픈 커리와 탐슨이 있었지만 3번 구간이 조금 다소 빈약했기 때문에 꾸준하게 로테이션을 돌리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는데, 클리블랜드가 이번 시즌 딱 그런 느낌이었죠. 실제로 클리블랜드 현재 지금 감독이 골스 왕조 시절 당시 사단의 선수 그 감독 코치기도 했고요. 전반적으로 클리블랜드가 이번 시즌 취약했던 게 3번이었습니다. 근데 애틀랜타에서 디안드레 헌터를 드디어 클리블랜드가 데려오게 됐고 오늘 경기 데뷔전을 치릅니다. 일단 스트러스가 3번에 적혀있긴 하지만 아마 디안드레 헌터에게 좀 많은 출전 시간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겠고요. 디안드레 헌터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3번의 정석입니다. 그러니까 애틀랜타가 디안드레 헌터를 데리고 왔을 때도 애틀랜타의 유일한 약점이 3번이었기 때문에 데려와서 애틀랜타에서 역시나 성장을 많이 했던 만큼 기본적으로 3번의 정석인 선수가 3번 포지션이 그나마 약점이었던 클리블랜드에 왔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팀이 완전체가 됐다. 정말 골스 때 그 케빈 듀란트의 영입만큼은 사실 아니지만 그래도 팀이 전반적으로 완벽해졌고, 그리고 홈 경기이기도 하고, 특히나 미네소타가 최근 경기 보면 좀 기복이 있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홈 경기냐 원정 경기냐를 보시면 돼요. 미네소타는 결국에 홈 경기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거는 공격 조립 과정이 굉장히 수월합니다. 좀 매끄럽기도 하고요. 여기에다가 앤서니 데이비스가 출전 가능할 때는 얘는 앤트맨은 나오기만 하면 30, 40득점씩 해주니까 그런 부분에서 홈 경기에 화력이 좋았던 건데, 문제는 원정 미네소타는 공격이 굉장히 뻑뻑하다라는 것과 앤트맨의 오늘 경기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라는 것들 고려해 보았을 때 이 경기는 미네소타보다는 클리블랜드 쪽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제가 이번 시즌 초반에 11월에 방송 복귀하자마자 클마옵이 이번 시즌 대세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클마옵이 그야말로 이번 시즌 정말 신앙 같은 그런 느낌인데, 오늘은 조금
저득점 사이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안드레 헌터가 완전히 공격적인 3번은 아닙니다. 수비력을 함께 겸비한 3&D 형태의 3번이기 때문에 다소 뭔가 스트러스나 예전에 뭐 니앙 있었을 때의 그런 임팩트보다는 어느 정도는 좀 밸런스를 맞추는 역할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여줬던 다득점보다는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많은 득점을 동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요거는 220점대라고 오바 막 물지 마시고 저는 언더 쪽 보겠습니다. 그래서 클리블랜드 승리랑 마헨 승리랑 언더까지 이렇게 세 가지 구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KK 형님 잠깐만 죄송합니다. 매송축제님 별풍선 빠르게 데이터도 말씀해 드릴게요. 우리 KK 형님이랑 우리 9414 형님 그리고 우리 코이그 형님도 고맙습니다. 매송축제 형님도 감사드립니다. 데이터 발송하고 바로 또 갈게요. 보물선 님 별풍선 100개 저 적중기. 첫 경기가 오늘 클리블랜드랑 민투스 경기가 개인적으로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골스 팬이었기 때문에 이게 애킨슨 감독이 어쨌든 그 이번 시즌 클리블랜드가 예전에 약간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를 보는 듯한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과연 디안드레 헌터가 얼마만큼의 팀의 변화를 가져다 줄지 기대가 좀 됩니다. 다음은 올랜도랑 애틀랜타 구간입니다. 클버리 득점하고 수비로 늪 만든다 이거죠. 사실 그것보다도 미네소타가 그냥 못할 것 같아요. 뭔가 디안드레 헌터 혼자서만으로는 막 수비값을 크게 올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미네소타의 원정 경기가 사실 믿을 수는 없는 공격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확정본입니다. 오늘 받자마자 바로 배팅하시면 됩니다. 자, 올랜도랑 애틀랜타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랜도 홈입니다. 올랜도 홈인데 기준점을 220점대를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죠. 일단은 애틀랜타의 라인업, 뭐 공교롭게도 앞전에 말씀드렸던 디안드레 헌터가 빠져있는 애틀랜타입니다. 뭐 디안드레 헌터 빠지게 되면서 이제 클리블랜드의 B급 자원 두 선수를 데리고 왔고요. 오늘 니앙이 일단 주전 자원 4번으로 뛰게 됩니다. 뭐 니앙이라고 한다면 사실 클리블랜드에서도 3번 아니면 2번으로 뛰었던 선수인데 애틀랜타의 4번으로 뛴다라는 것은, 그리고 오콩으로 5번으로 쓴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오늘 경기는 얘들 수비 안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가뜩이나 수비 안 되는 팀이 더욱 수비가 안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전반적으로 많은 득점을 겸비한 아마 올랜도의 포스트 안쪽으로 치고 들어간다라기보다도 외곽에서 어차피 올랜도의 홈 포스트 수비는 잘 못 뚫습니다. 웬만한 팀들 아니면 못 뚫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외곽에서 아마 게임을 할 것 같다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올랜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팀은 이 포스트로 먹고 사는 팀이잖아요. 프렌츠 바그너와 반케로 그리고 5번 구간에는 비타제까지도 뭐 전반적으로 포스트 라인의 수비와 그리고 공격 값으로 먹고 사는 팀인데, 올랜도가 한 2시즌 전부터였나? 얘들이 보면은 외곽에 그렇게 그 기복이 없는 팀입니다. 그렇다고 이 올랜도 외곽은 강점이 뚜렷한 팀도 아니에요. 근데 지난 시즌에는 조금 더 그게 눈에 띄게 보이긴 했는데 가끔 외곽에서 물꼬를 트는 그 시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저는 지금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직전 경기도 외곽에서 굉장히 잘해주면서 샌 안토니오에게 마지막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기도 했고, 전반적으로 올랜도는 포스트가 안전한 팀이기 때문에 외곽에서 폭발력만 조금 보여준다라고 한다면은 뭐 그야말로 강팀 반열에 놔도 이상할 게 없는, 손색이 없는 그런 팀이다 라는 점 고려해 보았을 때는 이 경기 뭐 올랜도가 접배당을 받은 데에는 이해가 되는 그런 구간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게 요렇게 봅시다. 올랜도가 승리하는 방법도 사실 수비적인 역할보다도 어차피 애틀랜타가 외곽에서 놀 거기 때문에 함께 응수를 놓는 그런 방법을 선택할 할 것 같고요. 애틀랜타 입장에서도 승리하는 방법은 어쨌든 다득점 사이즈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첫 번째 배팅 라인을 오바로 먼저 잡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올랜도, 마지막으로는 애틀랜타 프랜승, 요렇게 세 가지 라인을 모두 함께 잡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 올랜도가 홈이라서 제가 절대 안 가는 게 올랜도 홈 경기 오바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체크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랜도 홈은 웬만하면 오바를 볼 수 없는 그런 수비력을 보여주는 팀입니다. 다음은 워싱턴과 샌 안토니오 경기입니다. 전술적으로 분석할 거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저득점이 나오는 게 이상한 경기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샌 안토니오 앞으로 어떤 식으로 경기할 건지 이미 형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이 샌안토니오 쪽에서 저득점이 나오는 건 이제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뭐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가볍게만 요약해 드리자고 한다면은 디에런 팍스를 데리고 와서 제가 2번에 쓸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당연하게도 2번 쓰겠지만 2번에 쓰게 됐고 1번에 크리스 폴, 그리고 5번에 이제 웬반야마인 건데, 자, 상대팀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이 팀을 수비할 때 어디를 과연 막아야 될까? 사실 답이 없거든. 이게 어쨌든 웬반야마가 단순한 센터도 아니고 워낙 높이가 출중한 그런 자원이기 때문에 사실 웬반야마 쪽에다가 더블팀을 들어가기에는 디에런 팍스라는 선수는 공간을 만들어서 슛을 쏘는 선수이기 때문에 공간 허용률이 높아지고, 그렇다고 하기에 디에런 팍스 쪽에 붙기에는 크리스 폴이 리딩하는 외곽이기 때문에 또 포스트 안쪽으로 웬반야마에게 볼이 배급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1번과 5번이 완벽하게 살아있는 팀에 2번에 클러치 히터가 왔다? 이 팀을 사실 수비하는 거는 이 팀의 그냥 컨디션이 떨어지길 기대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직전 경기 올랜도 홈 경기에서도 제가 요거 처음으로 올랜도 홈에서 오바를 잡아들였던 경기였는데 오바가 나왔어요. 그만큼 전반적으로 샌안토니오가 저득점의 게임을 할 가능성은 적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상대팀이 워싱턴, 워낙 수비 안 되는 또 팀이다 보니까 사실 뭐 이 경기 240점 이상 나도 이상할 게 전혀 없는 경기다. 워싱턴도 최근에 뭐 어쨌든 누락자가 좀 있긴 합니다만 뭐 그러면서 최근에 보면 조던 풀도 미친 듯이 터져주고 있죠. 어쨌든 조던 풀은 꾸준하게 증명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뭐 매경기 30득점, 뭐 40득점, 뭐 정말 많이 터져줄 땐 40득점 이상씩도 하는 그런 경기들이 많다 보니까 이번 시즌에 뭐 워싱턴 입장에서는 샌안토니오가 달려주기만 하면은 본인들 입장에서도 뭐 이기고 지고엔 상관없이 많은 득점 같이 좀 해주면서 아마 게임을 끌고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제가 늘 말씀드리던 0대0 그리고 강대강의 경기인데 핸디캡이 두 자릿수라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는 좀 마음에 들진 않고요. 요거 오바 먼저 보면서 워싱턴 프랜승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배까지는 보지 않을게요. 우리 백수영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우기영님도 감사드리고요. 데이터 바로 발송해드리고 다음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환권 쓰실 분들도 오늘 다 쓰십시오. 교환권 쓰실 분들 미리 채팅창 지금 쳐주신 분들은 더 안 쳐주셔도 되고, 못 치신 분들은 채팅창에다가 쳐주시면 됩니다. 또 중복으로 치시면은 제가 헷갈릴 수가 있어가지고 한 번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이애미랑 보스턴 구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먼저 볼게요. 그리고 브루클린 샬럿 가겠습니다. 자, 마이애미랑 보스턴 구간인데 일단은 브라운과 테이텀 결장 봐야 됩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왜 봐야 되냐면 가져갈 만한 라인이 없어요. 이거는 오바로 가기에도 애매합니다. 왜? 보스턴의 스코어링이 빠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마이애미 역배를 가기에도 역시나 이 두 선수의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내일 경기 일단은 좀 보고 이 두 선수가 뛸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좀 말씀을 공통적으로 드릴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아이고 우리 또 인직팬형 할인권 또 써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우리 또 교환권 쓰시는 분들은 할인권으로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제가 100개 카운트 해드릴 테니까 200개만 보내주시면 일요일까지 드리겠습니다. 또 인직팬형님 너무 고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게 마이애미가 이제 버틀러를 보내고 위긴스를 데리고 왔잖아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그 마이애미가 버틀러를 데리고 있으면서 생기는 문제점은 뭐였냐면은 외곽의 이 자원들이 사실 뭔가 뭐 히로 같은 경우에는 클러치의 능력은 분명 출중하지만 좀 평균적으로 3점이 꾸준하지 못하고, 덩컨 로빈슨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캐치앤슛의 느낌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버틀러가 좀 이제 소몰이라고 하죠. 포스트 단쪽으로 수비를 끌고 다니는 게 크게 의미 없는 자원들이었거든. 그래서 아싸리 그냥 버틀러처럼 노후화되어 있는 선수보다도 위긴스처럼 조금은 더 에너지 레벨을 보여줄 수 있는 요런 3번이 필요했는데 뭐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애미 입장에서는 이번에 버틀러를 내보내고 위긴스를 3번에 끼워 넣게 되면서 이제 가져올 수 있는 또 다른 긍정적인 효과는 조금 더 팀이 에너지 레벨을 올릴 수 있고 영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의 빠른 템포의 외곽 공격 농구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또 위긴스 같은 경우에는 볼도 잘 만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볼도 좀 잘 돌려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결국 그런 부분에서 마이애미 홈 경기이기도 하잖아요. 마이애미는 이제 이번 시즌 홈과 원정에서 득점력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팀입니다. 뭐 결국 그런 부분 오늘 마이애미 역배나 오바 쪽으로 접근 한번 해보겠고요. 다만 내일 경기 정확한 분석은 브라운과 테이텀의 출전 여부를 좀 봐야 확인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이 경기 굳이 접근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말씀드렸던 뭐 역배나 오바 정도로만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은 브루클린과 샬럿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교환권 형님들 모두 다 또 확인됐습니다. 자, 브루클린이랑 샬럿 경기인데 우리 인직팬 형님은 바로 데이터 발송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샬럿은 못 갑니다. 그냥 이 팀은 못 가요. 못 가는 팀이고, 전체적으로 이제 샬럿이란 팀은 야투 팀이죠. 1번부터 4번까지가 올 야투 팀이라는 건데, 누락자도 너무 많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마크 윌리엄즈도 오늘 경기 일단 출전 못합니다. 여기에다가 디아비테까지도 지딜 걸려있다 보니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포워드가 5번에서 뛰는, 그야말로 1번부터 5번까지가 다 슈터 역할에 아마 게임을 해야 될 수도 있다. 즉 닉 클래스턴이 오늘 포스트에서 활개를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놓고 보기는 하는데, 어쩌면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브루클린이라는 팀은 결국에 이 팀이 승리하는 방식은 홈 경기에서 공수 밸런스거든요. 브루클린이 다득점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진짜 많이 넣어봐야 뭐 110득점 정도 할 가능성 높아 보이는데, 자, 샬럿에 만약에 내일 경기 라멜로 볼과 또 요 선수 마일즈 브리지스, 요렇게 딱 두 선수만 내일 경기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샬럿 입장에서도 한 110득점 정도나 110점대 중반대 정도만 점수를 만들어줘도 어쩌면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그러니까 브루클린 입장에서는 내일 경기 이제 디러셀까지 빠진다라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또 키온 존슨이 1번 서야 된다라는 건데, 키온 존슨은 이제 이번 시즌 여기에 지금 1번 자원에 계속해서 누락자가 생기면서 원래 슈레더였는데 빠졌죠. 그리고 여기에 또 이제 벤 시몬스 있었는데 또 딴 팀 갔죠. 전반적으로 키온 존슨이 리딩하는 팀은 볼이 안 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볼의 흐름 자체는 아마 샬럿이 좀 더 좋을 겁니다.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라멜로 볼이 내일 경기 출전이 가능하면 샬럿 역배랑 오바를 한꺼번에 묶어서 보고요. 라멜로 볼이 내일 경기 출전을 못하면 브루클린 승에다가 언더를 한 번에 묶어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라멜로 볼은 옆에 붙어 다니는 슈터 하나만 있어도 나름 성과를 내는 그런 1번 자원입니다. 다음은 미로키랑 골스입니다. 요 경기 재밌겠죠? 초안 아니고 지금 바로 가면 되는 걸까요? 맞습니다. 지금 바로 베팅하시면 되겠습니다. 받자마자 바로 가시면 돼요, 오늘. 근데 승부는 웬만하면은 그냥 받자마자 바로 가시면 돼요. 자, 다음은 미러키랑 골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직전 경기에 그 지난 미러키랑 골스 경기, 골스랑 시카고 불스 경기에서 많은 분들이 시카고 불스 역배 쪽, 그리고 생각보다 그 경기를 이제 골스의 부진을 좀 많이 봤었는데, 결국에 또 어쨌든 저는 골스 성덕이니까요. 그래서 성덕이 아니라 성골이니까요. 그래서 골스가 지미 버틀러를 데리고 온 이유는 진짜 명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타겟입니다, 타겟. 그러니까 소몰이에요, 소몰이. 그러니까 아까 앞전에 마이미 프리벨들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미 버틀러가 할 수 있는 그 골스에서의 역할은 그냥 수비수 달고 다니는 겁니다. 쭉쭉 달고 다니면서 외곽에 공간 만들어주고, 생각보다 지미 버틀러 여러분들 패스 잘합니다. 그래서 패스길 열어주면서 킥아웃 해주고, 요게 골스에 어떻게 본다면 외곽에 정말 무수히 많은 슈터들을 함께 살려줄 수 있는 역할이다. 이거 형들 내일 경기 스테픈 커리 빠질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생각보다 뭐 미러키 쪽 역배나 프랜승 쪽 그러니까 언더 쪽 보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 스테픈 커리가 빠진다고 하더라도요, 골스는 이번 시즌에 슈터 팀입니다. 그래서 외곽 자원들이 워낙 질비한 팀이기 때문에 지미 버틀러가 직전 경기랑 똑같이 포스트 한쪽만 잘 휘저어준다라고 한다면 이 경기는 골스 외곽이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포스트 요 선수는 이제 재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계속해서 프리뷰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지만, 외곽에서 센터인데도 불구하고 외곽에서 볼 돌리는 센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득점으로 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득점 흐름 속에서 골스가 아마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미러키는 내일 경기 릴라드 나와줘야 됩니다. 릴라드가 나와줘야
본인이 아주 뭐 릴라드가 어쨌든 본인이 득점도 많이 하고 또 수비가 안 되기 때문에 역시나 골스 외곽에 어떤 허점도 많이 내어주는 그런 형태를 노려볼 수가 있겠고요. 쿤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뭐 디그린 입장에서는 딱히 몸싸움 할 이유도 전혀 없고, 그리고 버틀러랑 뭐 프린스 맞대결에서는 저는 버틀러가 뭐 사이즈 좋은, 힘도 좋은 자원이기 때문에 우위를 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골스 마헨까지 볼게요. 골스 승에다가 마헨 승, 그 다음에 오버까지 모두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박스를 봐야 되나요? 아니면은 중간 승부 박스를 저는 오늘 승부 추천드립니다. 거기 배팅 코멘트에다가 제가 오늘 배팅하는 방법을 딱딱딱 깔끔하게 적어 놔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권장하는 순서도 적어 놔드렸으니까 저는 일단 강승부 먼저 조금 권장을 드립니다. 본인의 배팅 성향에 맞게 가실 수 있도록 거기 보면 배팅 코멘트에다가 제가 3가지 라인을 이렇게 하나, 둘, 3개로 잡아드렸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오클라호마랑 뉴올리언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승부 구간은 형들이 이제 얼마를 갖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드립니다. 자, 오클라호마랑 뉴올리언즈 경기입니다. 뭐 분석 생략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 경기는 뭐 분석 생략해도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일단은 뉴올리언즈의 외곽의 그 구성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제 알바라도를 1번에도 넣어놨는데 제가 뉴올리언즈에서 제일 싫어하는 선수가 있어요. 원래 잉그램이었습니다. 근데 잉그램이 토론토로 갔죠. 두 번째로 싫어하는 선수는 누구냐면 알바라도입니다. 왜 얘를 안 좋아하냐면 겉멋이 존나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알바라도의 느낌이 뭐냐면 본인이 주목받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클러치 상황에 볼 끄는 거 당연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클러치 히터도 아닌데 마지막에 슛 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무리하게 드리블 치다가 턴오버 횟수도 조금 많은 선수이기도 하고요. 다만 그의 반면에서 고점도 조금 높은 선수입니다. 다만 이게 저는 알바라도가 2번 포지션일 때 조금 더 유리할 거라고 보고 있고, 본인이 리딩을 해야 되는, 그야말로 맥컬럼을 살려내야 되는 움직임을 가져가야 되는 포지션이라고 한다면 저는 빵점이라 생각을 합니다. 결국 알바라도가 1번을 맡고 있는 뉴올리언즈 1번부터 3번까지가 이제 3가드 형태의 어떤 라인들인데, 저는 차라리 그냥 자이언을 3번에다 올리고 포스트 위주의 게임을 하는 게 오클라호마전에서는 프랜승이라도 할 수 있는 게 맞지, 이거는 뉴올리언즈 입장에서는 도박이죠. 어쨌든 우리야 뭐 프랜승이라는 핸디캡 개념이 있으니까 뭐 요렇게 분석이 가능한 건데, 이제 팀 입장에서는 아싸리 오늘 경기 포스트 게임 하다가 질 바에는 그냥 외곽에 승부 한번 뛰어보자 라고 가지고 온 라인업이고요. 이게 정말 도가 될지 뭐가 될지는 뭐 명확히는 모르겠지만 저는 도가 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클라호마 또 홈이다 보니까 뉴올리언즈가 원정 경기에서 보여줄 수 있는 외곽의 기복 또한 오늘 더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겠고요. 아마 초반엔 비빌 것 같아요. 약간 전반전까지는 제가 볼 때 뭐 한 2점 차, 3점 차 원 포지션 게임으로 갈 수 있되, 이게 이제 후반전부터 선수들의 컨디션 떨어지고 나름 그래도 체력 조금 떨어지다 보면은 그때부터 슬슬 간격 차이 드러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오클라호마한테 14.5 오랜만에 조금 준수하게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오클라호마 마헨 볼게요. 20점 마헨까지 볼게요. 그리고 요건 저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댈러스랑 세크라멘토 경기입니다. 안녕 형님 고맙습니다. 데이터 바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방송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추천수 조금만 더 12분 정도만 더 채워주시면은 제가 요거 프리뷰 끝난 다음에 전체표 한번 띄워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승부 구간인데 전체표 한번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수 한 번씩만 좀 채워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보스턴 TD 가든 같은 경기는 없겠죠. 보스턴이 이번 시즌 좀 그래요. 거시기 해. 지난 시즌에는 TD 가든에서 거의 뭐 몇 연승이었죠. 얘들 막 20몇 연승 하지 않았나요? 거의 뭐 금강불개였는데 올 시즌 보스턴은 맛이 갔어. 좀 이상해요. 자, 댈러스랑 세크라멘토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앤서니 데이비스가 첫 데뷔전에서 모든 걸 불사지르고 나갔어요. 나가 떨어졌죠. 이게 참 댈러스도 진짜 안 풀려, 그지? 부상 악령이 붙어가지고 돈치치를 내보내고 앤서니 갈매기를 그렇게 쳐먹으면서 데리고 왔더니 이번에는 또 갈매기가 부상으로 한 경기 뛰고 또 바로 빠졌습니다. 내일 경기 못 뜁니다. 내일 경기 절대 못 나오고요.
자, 댈러스 입장에서는 그러면 오늘 경기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다시 외곽으로 돌려야 돼요. 이게 개포드랑 워싱턴으로는 이미 안 된다라는 걸 우리가 이번 시즌 확인을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외곽 구간에서 다시 한번 라인을 잡고 가야 되기 때문에 탐슨을 2번에서 3번까지 다시 내렸어요. 다시 내렸는데 글쎄요. 이게 댈러스가 홈 경기에선 그래도 외곽이 종종 터지기는 하나 최근에 그 댈러스의 너무나도 떨어져 있는 뭐랄까요, 팀 분위기, 그게 오늘 경기 좀 핵심일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세크라멘토 입장에서는 사실 1번부터 5번까지가 모두 스코어링 자원입니다. 뭐 템포가 빠르든 적든 지할 것들은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팀들이고, 뭐 전반적으로 역시나 2번 포지션, 동 포지션 때의 어떤 우위, 그리고 3번 포지션 때 어떤 그런 타이트한 매치업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 특히나 사보니스의 빠른 발을 사실상 묶어낼 만한 댈러스의 포스트 자원들이 일단 없기는 합니다. 사실상 라이블리가 5번이었으면 오히려 비빌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포드에다 워싱턴 조합이면은 사실 어느 정도 좀 열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점은 높습니다. 아마 양쪽이 조금 더 수비가 조금 부실한 상태에서 아마 스코어링 위주로 게임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언더바 기준점을 230점대를 쥐어줬는데, 저는 뭐 지금 갈매기도 없고 팀 분위기 죽창난 댈러스에다가 최근에 세크라멘토 제가 형들 얘들 이제 어느 정도 흐름 전술 바꿀 거라 말씀을 드렸죠. 어쨌든 뭐 2번부터 이 5번까지가 모두 포스트 형태의 포워드 형태의 자원들이기 때문에 언더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언더 권장 드리겠고요. 저는 세크라멘토 차라리 역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상대팀 상관없나? 그러니까 이게 그 댈러스 때문에 오늘 기준점이 높아요. 댈러스가 아마 외곽으로 다시 전술을 변환시킬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아마 템포가 빨라질 거고 또 외곽 싸움이 될 수도 있을 거다라는 점에서 기준점이 230점대 후반으로 잡혀졌는데, 저는 앞으로 세크라멘토는 언더 게임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엘 엠비드 따라가냐고요, 갈매기. 조엘 엠비드랑 명박이랑 비교하지 마세요. 명박이는 희대의 걔는 진짜 먹튀입니다. MVP 그거 한번 NBA가 그걸 만들었어요. 이제 경기 출전 제한, 수 제한을 만들어가지고 딱 정해져 있는 이제 경기 수를 채우지 못하면 뭐 MVP부터 퍼스트 팀, 세컨드 팀 아무데도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엠비드가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죠. 제가 볼 때 진짜 조엘 엠비드는 단기 임팩트가 너무 컸어. 사실상 꾸준한 걸로는 요키치가 최고죠. 그리고 오늘 요키치의 팀 더 덴버입니다. 자, 일단 홈 덴버입니다. 원정 포틀랜드죠. 뭐 얘기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직전 경기 제가 미니소타 전에서 많은 분들이 오늘 그때 포틀랜드 프랜스는 진짜 대부분 다 봤습니다. 특히나 앤서니 에드워즈가 이제 빠지고 나서부터는 이거 포틀랜드 프랜스 좀 구매율이 90%가 넘어갔던 그 경기였는데 정말 나 홀로 미네소타 마헨 중승부를 가져가서 또 가볍게 갖고 왔죠. 포틀랜드란 팀은 제가 직전 경기 프리뷰랑 똑같은데 홈 경기일 때 그냥 봐야 돼요. 이게 포틀랜드란 팀이 이번 시즌에 프랜승도 많이 하고 최근에 연승도 많이 하고 잘 나가는 이유는 팀의 구색이 좋기 때문이라고 계속 말씀드리죠. 어쨌든 꾸준하게 득점을 넣어줄 수 있는 외곽 자원들과 함께 포스트 라인의 그랜트의 가로 수비와 그리고 에이튼의 어떤 높이들, 이런 부분들이 조화롭게 잘 짜져 있고 생각보다 벤치 라인들의 슈터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좀 단단한 어떤 좀 작은 육각형 형태의 모습의 팀이었는데, 이게 문제는 원정만 나가면 조금의 균열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오늘 가장 중요한 매치업 별표입니다. 요키치랑 에이튼의 맞대결. 이거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NBA에서 믿고 거르는 한 3명의 똥멍청이들이 있는데 이 3명의 세월간이 중에 한 명이 에이튼입니다. BQ가 정말 현저히 많이 났고요. 얘는 그냥 리바운드 싸게죠. 그냥 전봇대 같은 역할입니다. 요키치의 어떤 그렇게 무빙하는 어떤 그런 느낌의 이 센터 대 센터로서는 사실 수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고, 머레이 복귀 가능하다라고 하고요. 전반적으로 덴버 홈이기도 하고요. 포틀랜드가 외곽으로 따라가기에도 힘들고 내일 경기 그랜트 빠진다라고 한다면 포스트 수비 라인 잡아내기에도 힘듭니다. 이거는 내일 요키치가 오랜만에 트리플 더블도 한번 기록해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저는 이 경기 덴버 승에다가 마인승 그리고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레이커스랑 유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탄 형님 고맙습니다. 네, 형님 바로 가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받자마자 바로 배팅하세요. 마지막 경기입니다. 자, 레이커스랑 유타 경기인데 여러분들 뭐 레이커스 팬분들, 돈치치 팬분들, NBA 팬분들 내일 많이들 기대하셨겠지만 돈치치 내일 또 못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도대체 누가 승자인 거야? 응? 아니 이런 부상 악귀를 내보내고 갈매기를 데려왔지만 다시 부상당한 댈러스가 승자인 거야? 아니면은 꽤나 빅딜이고 이제 본인들이 유리한 딜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계속해서 데뷔전이 미뤄지고 있는 라이커스가 승리인 거야 이게. 엉망이죠 여러분들. 프로 선수가 그리고 1옵션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선수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미 데뷔를 하겠다고 인디애나전에서 밝혀가지고 중개사들이 정말 많이 돈 썼다고 해요. 그 경기 프리뷰를 저걸 하려고 송출을 하려고 안 나온다는 거야. 지금 못 나오는 거죠. 자기 몸 관리 상태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레이커스라는 팀이 어쨌든 오늘 경기 기대하는 어떤 게임은 오늘도 우리가 볼 수는 없다 이겁니다. 다만 레이커스라는 팀이 최근에 이제 돈치치라는 자원이 온다라는 소식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오스틴 리브스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시즌에 그 11월에 방송 데뷔 복귀했을 때 지난 해에는 제가 라이징 스타로 그 개막전에서 그 할리버튼을 꼽아드렸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난 시즌 할리버튼 엄청나게 떴죠. 그리고 제가 이번 시즌에는 이제 라이징 스타로 오스틴 리버스를 잡아드렸어요. 그만큼 레이커스의 저는 그 중추적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외곽이 조금은 번잡한 팀이기도 하고 이 JJ 레드 감독의 그 또 다른 특성 중에 하나는 외곽의 볼의 흐름을 굉장히 중시하는 아무래도 슈팅가드 출신이니까 이제 그런 역할로서 오스틴 리버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돈치치가 온다는 소식이 딱 들려오자마자 오스틴 리버스가 폭발을 합니다. 어쨌든 본인도 성과를 계속해서 내어줘야 돈치치랑 이제 1번, 2번으로 함께 또 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오스틴 리버스 잘하는 경기는 웬만하면 5번 합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5번 갈매기 내보낸 다음에 지금 헤이즈가 5번을 주구장창 맡아야 돼요. 심지어 얘들은 벤치 센터 뎁스도 얇기 때문에 5번 구간에서 완전 캐슬러한테 그냥 리바운드를 내어줄 겁니다. 유타처럼 빠른 템포의 얼리 오페스 쓰는 팀을 상대로 리바운드를 크게 허용을 한다. 역시나 많은 실점도 가능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치치가 내일 경기 아마 못 나올 것 같긴 한데 정말 혹여나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아마 기준점이 좀 더 230, 8점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싶네요. 전 이거 오바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오바 중에서 10경기 오바 중에서 가장 괜찮아 보였던 오바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레이커스 일반승과 유타 프랜승 모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10경기 오늘 중승부와 강승부 프리뷰 여기서 끝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숲팀 형님들 전체표 띄워드릴 테니까 전체표 한번 보시고 이 추가적으로 데이터 필요하신 분들은 데이터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 영상 빠르게 좀 올려드릴 거고요. 데이터표 교환하신 분들 또 전달해 드릴 거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우리 유튜브 형님들도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유튜브 형님들 데이터 필요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아이디 친구 추가하시고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